안녕하세요. 낭만조각가 낭조입니다. 해가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설렘의 계절 봄이네요. 특히 3월은 화이트데이가 있어 더욱 설레는데요. 다들 사탕은 선물하셨나요? 학창시절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시즌만 되면 학교에선 거의 나는 솔로급 눈치게임이 펼쳐졌었는데요. 옥순이가 영철이한테 초콜릿을 줬느니, 근데 영철이는 사탕을 순자한테 줄 거라느니. 하여튼 2월, 3월 이 2달 동안은 거의 나라에서 정해준 공부 라마단 기간인 마냥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좋아하는 친구의 마음을 훔치는 데에만 전두엽의 모든 에너지를 쏟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조각해볼 친구는 그 시절 우리 모두의 마음을 훔쳤던 그 도둑, 천사소녀 네티입니다. 사실 천사소녀 네티 말고도 그 시절 우리들의 마음을 훔친 애니메이션 속 히로인들은 많이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셜록스와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밀당을 통해 설레고 좋아한다는 감정을 어깨너머로 가르쳐준 캐릭터는 천사소녀 네티이기 때문에 오늘은 셜록스의 품에 안긴 네티를 조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목재가 특이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목재도 조각할 때 특별한 지장을 줄 만한 상처 없이 상태가 양호하지만 보시다시피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지네요. 이럴 땐 조각하면서 목재가 흔들리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면서 목재가 더 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볼록 한 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고 조각을 시작해 주도록 합니다. 목재의 상태 파악이 끝났으면 천사소녀 네티 속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골라 벅지를 대고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1996년) 한국에서 방영된 천사소녀 네티는 당시 쟁쟁한 인기 TV 프로그램들을 제치고 종영할 즈음에는 평균 시청률이 20%대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만화였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여자애들이나 보는 만화 아니냐며 를 외치며 몰래 숨어서 봐야 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 중학을 100%나 이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팡과 로빈훗의 계보를 잇는 착한 도둑인데 심지어 귀여운 여자 히로인이라는 설정은 다음날 친구들한테 사상검증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참을 수 없는 그런 만화였더랬죠. 밑그림을 다 그리셨으면 이제 바탕을 파낼 차례입니다. 조각칼로 경계를 지어주고 바탕을 깎아내줍니다. 이번 그림은 등장인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내야 할 바탕의 비중이 굉장히 적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등장인물들의 높낮이 구분을 미리 확실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그림은 네티를 안고 있는 셜록스의 어깨가 가장 높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셜록스와 네티의 앞머리, 얼굴, 뒤통수 순으로 높은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셜록스와 네티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제일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내주면 대략적인 모습의 네티와 셜록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높낮이 구분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본체 조각 시작입니다. 정해놓은 등장인물들의 높이 내에서 대상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천사소녀 네티 하면 저도 생각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잼민이 시절 화이트데이 때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어떻게 고백할까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 근처 문방구를 드나들다가 네티가 데리고 다니는 고슴도치 루비 인형을 발견하고는 와, 사탕 플러스 루비 인형? 이건 무조건 찢었다 싶어 그 아이에게 선물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제 한 달 용돈을 모두 털어서 사야만 했는데 미리 사뒀다가 엄마한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압수당할 확률 59,000%였기 때문에 화이트데이 당일까지 기다렸다가 사야만 했거든요. 인형이 팔리지 않길 사주 경계하면서 거의 한 달 정도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화이트데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글쎄 어느 날 확인해보니 그 인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파워 제이인 탓에 너무 놀란 저는 주인 아주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더니 화이트데이에 맞춰 루비 인형 한 개를 준비해준다고 하셨고 덕분에 저는 성공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사소한 해프닝이지만 당시에 느낄 수 있었던 긴장감과 설렘은 천사소녀 네티가 방영했던 시기가 좋아한다기엔 어딘가 허전하고 사랑한다기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그 시절의 풋풋함과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의 추억이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도둑질이라는 범죄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과몰입에서 잠시 벗어나 조각을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네티와 셜록스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된 본체와 바탕을 사포로 다듬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포로 다듬는 작업을 할 때 1000번 이상의 고운 사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목재를 조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90% 이상의 마무리는 조각칼로 다듬고 미세한 거스럼이나 가장자리를 다듬는 용도로만 사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각의 모든 과정을 사포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나무의 결을 읽어가면서 조각하는 능력이 그만큼 더디게 자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서 부드러운 사포 위주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이제 완성된 조각의 뒷면에 도장을 찍어주고 목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을 발라주면 셜록 스품에 안겨있는 천사소녀 네티 완성입니다. 이번 작품은 정체가 탄로나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고백하는 네티를 괜찮다며 셜록스가 미소 지으며 꼭 안아주는 천사소녀 네티의 반전 있는 마지막 화를 모티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백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1년 365일 중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허락된 오늘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기 내서 고백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낭만 돋는 소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낭만조각가 낭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이와 결혼까지 했냐고요? 오빠? 겠냐고요?